네, 오늘은 이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처음부터 시험 범위 처음부터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배웠던 거는 8장에 나오는 파워 시리즈인데 여기서 결국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어떤 이런 파워 시리즈 몇 급수라는 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거의 수렴 구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죠.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해서 이 파워 시리즈가 수렴을 할 거냐, 수렴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수렴 반경만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어떤 수렴 반경을 물어보면은 수렴 반경 R이 뭐냐면 어떤 여기에 속해 있는 거에 대해서 얘네가 수렴한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수렴하는 들을 다 모아놓은 이런 거를 우리가 수렴 반경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수렴 구간이죠. 그래서 수렴 반경을 찾아라, 수렴 구간을 찾아라. 이 둘의 차이는 결국을 양 끝점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잘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x는 r일 때랑 x는 마이너스 r일 때도 직접 이 값을 대입을 해서 얘가 진짜로 수렴하는지 수렴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예제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8.2절에 퀘스천 8.2에 있는 건데 만약에 A번을 본다라고 하면은 루트 n분의 이거의 뭐 수렴 구간을 찾아라, 그러니까 수렴하는 x 값들을 전부 다 찾아라 라고 하면은 우선은 수렴 반경을 찾아보려고 해야겠죠. 그래서 수렴 반경을 어떻게 찾냐면 우리가 얘를 AN으로 놓고 아니면은 그냥 한 번에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나누기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루트 n 플러스 1분의 루트 n 같은 거는 그냥 1인 거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절대값 x가 돼서 요 값이 1보다 작아지는 거에서는 다 수렴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일 때 수렴하는 거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양끝점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는 직접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루트 n분의 1이 되는데 이거는 발산하는 거를 잘 알고 있죠. 왜냐면 p 시리즈니까. 그래서 p가 특별히 2분의 1인 경우니까 우리가 발산하는 거 잘 알고 있고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대해서는 루트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인데 이거는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교대급수 수렴 판정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전부 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조건을 이제 요게 다 만족한다라는 것도 당연히 보여야겠죠. 그래서 교대급수 수렴 판정법이 뭐였냐면 이거는 뭐 엄밀히 따지자면 중간고사 범위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다시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뭐 이런 꼴인 경우에 대해서 첫 번째로 AN이 다 양수여야 되고 두 번째로 얘가 감소하고 또 얘가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게 있으면 얘가 이 주어진 교대급수가 수렴한다, 이제 요것들을 다 확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거에 의하면은 수렴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렴하는 x 값들을 전부 다 모으면 수렴 구간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이 파워 시리즈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파워 시리즈의 수렴 구간을 찾는 거 여러분들이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요런 류의 몇 급수가 주어져 있을 때 수렴 구간을 찾는 거를 잘 하시면은 좋겠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정리를 하나 배웠었는데 어떤 정리였냐면 정의랑 띠오렘이랑 같이 나와 있는 이 수렴 반경에 대한 얘기였는데, 여기에서는 수렴 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몇 급수가 주어질 때마다 이 수렴 반경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어떤 파워 시리즈가 하나 주어질 때마다 어떤 유일한 어떤 R이라는 숫자가 하나 반드시 존재하는데 어떤 숫자였냐면 얘가 절대 수렴한다. 언제? 절대값 x가 r보다 작을 때. 그리고 또 얘가 발산하는데 언제? 절대값 x가 r보다 클 때. 요거를 만족하는 요 수렴 반경 r이 이 파워 시리즈가 하나 주어질 때마다 반드시 하나씩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몇 급수가 주어질 때마다 이 수렴 반경 얘기를 반드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어쨌든 얘기해주지 않는 거는 절대값 x가 r일 때는 이제 모르니까, 수렴 발산 여부를 모르니까 수렴 발산하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증명이 꽤 길었는데 제가 뭐 지금 그 증명을 다시 처음부터 하려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증명의 스토리가 어땠는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명 과정이 꽤 길어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증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흐름으로 증명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텝으로 나눠져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스텝으로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요거를 보이려고 했었죠. 만약에 요런 몇 급수가 어떤 한 점에서 수렴하면은 되게 강력하게 뭘 알 수 있었냐면 얘가 절대 수렴한다. 그러니까 절대값 붙인 거 얘가 수렴하는데 언제냐면 절대값 x가 c보다 작을 때 다 수렴한다. 그러니까 얘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얘는 그냥 수렴하는 거고, 특히 한 점에서.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그냥 수렴도 아니고 절대 수렴한다. 그리고 한 점에서의 수렴성을 가지고 구간에서의 얘기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곳에서, 그러니까 훨씬 더 넓어진 범위에서 우리가 절대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 메인 단계인데 얘도 되게 여러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어떤 내용이었냐면 결국은 수렴 반경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해줘야겠죠. 반경 R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은 R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를 보이려면은 이제 이거를 좀 엄밀하게 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우리가 어떤 집합을 하나 가지고 와서 어떤 집합을 가지고 왔냐면 어떤 x 점들을 다 모으는데 어떤 점들이었냐면 an이 얘가 절대 수렴하는 x 점들을 다 모은 집합을 a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요것 이런 x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거를 고른 다음에 이제 걔를 수렴 반경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 스텝 2에서의 목표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이 R이라는 애를 어떻게 찾을 거냐,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얘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 걔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A라는 집합을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 주어진 몇 급수가 절대 수렴하는 x 값들을 다 모은 거를 생각을 하고 그거의 수프리멈을 생각을 하면은 그게 수렴 반경이 된다.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점 안에 뭐 마이너스 1, 2, 3, 뭐 5 이런 점들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얘네들은 다 포함이 되어야 하니까 얘네들 중에서 제일 큰 거를 골라주고 걔를 반경이라고 수렴 반경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거기 안에 있는 애들 수렴 반경을 통해서 만든 얘네들은 왠지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냐면 아까 스텝 1에서 했던 게 한 점 포함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양끝점으로 하는 게 다 들어간다라 그랬으니까 5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은 어쨌든 마이너스 5에서 5까지는 이제 다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다 절대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수프리멈 A를 수렴 반경이라고 놓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 여러 단계들이 필요했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우리가 증명에 있는 책에 있는 증명 내용을 보면은 요런 거 증명하라고 하니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은 수프리멈 A라고 이렇게 쓰긴 했지만 그 쓴다고 해서 다 존재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2-1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수프리멈 A가 정말로 존재한다 라는 거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수프리멈 A가 언제 존재했었냐면 얘는 바운디드 non-empty고 바운디드 어버브면은 존재하니까 우리가 요 각각을 한번 보여보려고 해요. 그래서 수프리멈이 이게 잘 존재하는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주려고 하는데 저는 A라는 집합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긴 하지만 우선 non-empty인 거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X에다 0 대입하면 되니까. non-empty인 이유는 0이라는 집합은 항상 A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0 대입하면은 그냥 급수 자체가 이 파워 시리즈 자체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항상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non-empty인 거는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고 바운디드 어버브인 거를 위로 6개라는 거를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위로 6개라는 걸 보인다는 것 자체는 그냥 어퍼 바운드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얘는 됐고 그래서 바운디드 어버브인 거를 우리가 보이려고 뭘 보일 거냐면 어퍼 바운드가 잘 존재한다. 바운드가 잘 존재한다는 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A라는 집합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A가 실수 전체냐 실수 전체가 아니냐. 당연히 A가 실수 전체라는 얘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절대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이때는 그냥 수렴 반경을 무한대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자명한 경우고 두 번째로 A가 전체 집합이 아니면은 어쨌든 A에 없는 원소가 반드시 하나 존재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얘가 실수 전체 집합을 이렇게 그리는데 A가 어쨌든 전체 집합은 아니니까 비어있는 부분이 반드시 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속하지 않는 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B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B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B가 들어가 있으면은 B가 A에 들어가 있으면은 마이너스 B도 A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절대값을 취한 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동치죠, 그렇죠? 마이너스 b가 들어가 있으면 b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가 어쨌든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b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b에 대해서, 이 b에 대해서, 이 a에 속해 있지 않은 b에 대해서 우리의 주장은 b가 a의 어퍼 바운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보이면은 a가 어퍼 바운드, 아니 이 b가, 소문자 b가 a의 어퍼 바운드가 되니까 우리가 바운디드 어버브라는 걸 보일 수가 있겠죠. b가 a의 어퍼 바운드가 된다라는 걸 보이려고 하는데, 요거는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규류법을 이용을 할 건데, 규류법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결론을 부정해서 이제 모순, 가정의 모순이됨을 찾아내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b가 a의 어퍼 바운드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거에 부정을 하면은 b가 a의 어퍼 바운드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a의 어퍼 바운드가 아니니까 어떤 a의 원소가 존재해서 c는 b보다 커지는 이 c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왜냐면 어퍼 바운드가 아니니까 얘보다 큰 게, a의 원소 중에서 b보다 큰 게 존재하겠죠. 큰 a의 원소 c가 존재합니다. 그럼 뭐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겠죠. 뭐 이제는 다 0보다 큰 애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에 하나를 뭔가 더 보였어야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0보다 큰 c에 대해서 c가 a에 들어가 있으면 이 구간이 다 포함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였다고 치면은, 이거는 사실 위에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거의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보였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c가 a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c부터 c가 a에 들어가 있고, 근데 c가 b보다는 크니까 우리가 또 뭘 알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b에서 b까지, b 양끝점 포함한 거는 당연히 a에 들어가요. 그렇죠? 왜냐면 b가 c보다 작으니까. 꼭 이렇단 얘기는 b가 a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모순이죠. 왜냐면 우리가 b를 어떻게 골랐냐면 a에 들어가 있지 않은 애로 골랐어요. 그래서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b라는 어퍼 바운드가 존재하니까 이제는 수프리멈 a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스텝 2-2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수프리멈 a가 존재하니까 이제 정말로 얘가 이제 radius of convergence라는 거, 수렴 반경이라는 거를 보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r이, 얘가 수렴 반경이 정말로 된다 라는 거를 이제 보여야겠죠. 그러면 수렴 반경이 된다는 거는 뭘 보여야 되냐면 두 가지를 보이면 되는데, 첫 번째로 이거보다 작으면 얘가 절대 수렴한다는 거를 보이고, 두 번째로는 얘가 r보다 크면 얘가 발산한다는 거를 보이면 되겠죠. 요 두 가지만 보이면 되는데, 이제 요거는 뭐 다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얘가 r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얘는 어퍼 바운드가 아니란 얘기니까. 왜냐면은 r이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냐면 a의 수프리멈으로 정의했으니까, 수프리멈이 리스트 어퍼 바운드였죠.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니까, 어퍼 바운드 중에 제일 작은 거니까 어떤 얘보다 작은 게 있으면은 걔는 절대 어퍼 바운드가 안 되겠죠.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또 두 번째로 x가, 절대값 x가 r보다 크면
우리가 요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를 하나 잡아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 C에 대해서 귀류법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R이 이제 리스트 어퍼 바운드라는 거를 얘기를 했으니까 R이 이 리스트 어퍼 바운드라는 거, 이 수프리멈이라는 거를 잘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걸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이 어떻게 보면 되게 미묘한 부분들이 많아서 되게 뭐 하나 이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없이 잘 많은 성질들을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증명은 꼭 한번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단계별로 이해하는 것도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왜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되고, 이거를 보이려면 이제 뭘 보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8장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우리가 뭘 했었냐면 일변수 함수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정의역이 뭔지, 치역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함수를 이해할 때 뭐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의 성질에 대해서도 뭐 인크리징이랑 뭐 스트릭틀리 인크리징, 모노톤 뭐 이런 것들 다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그래도 조금 더 얘기할 부분은 인버스 펑션에 대한 얘기인데, 역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요 9장 자체에서는 역함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나중에 12장쯤 가면은 여기에서는 뭔가 좀 많은 얘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뭐 역함수가 언제 존재하는지, 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때 가서 역함수에 대해서 다시 또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뭐 이해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있는 내용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은 좀 몇 가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후반부에서 이 기말고사 범위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하는 거는 어쨌든 연속에 대한 얘기였죠. 어떤 극한이 존재하고 뭐 함수의 연속이 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 단계로 함수의 성질들이 또 로컬한지 글로벌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말로는 뭐 국소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뭐 대역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한 점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대체로 로컬한 성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구간에서 얘기를 한다, 어떤 전체 집합에서 얘기를 한다 이러면은 글로벌한 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13장 가서 좀 많이 구별돼서 배웠던 거는 연속성. 연속이라는 거는 한 점에서의 연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로컬한 성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유니폼 컨티뉴이티는 대역적, 그러니까 글로벌한 성질이기 때문에 어떤 한 점에서 유니폼 컨티뉴어스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었죠.
얘는 한 점에 대한 얘기였고 한 점에서 연속이란 얘기였고 얘는 어떻게 보면은 두 점에 대한 얘기였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유니폼하게 줄일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였으니까.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적분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분을 할 때는 어떤 구간 뒤에서 적분을 하지 어떤 뭐 한 점에서 적분을 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뭐 인터벌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구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양끝점을 포함하고 있으면 닫힌 구간, 양끝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끝점을 포함하고 있는 이제 이런 거는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양끝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거는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좀 더 일반화해서 닫힌 집합이 뭐냐? 왜냐면 우리가 지금은 일변수 위에서의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 변수가 여러 개인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이런 해석학들을 할 거기 때문에 아니면 위상수학에서도 당연히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일변수에서만 요 뭐 양끝점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 좀 더 일반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뭐 요 과목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내년쯤을 위해서 우리가 닫힌 집합, 열린 집합 이런 것들을 더 일반화해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걸로 델타 네이버후드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어떤 점 주위에서의 델타 네이버후드라는 거는 그냥 이런 구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A라는 점을 기준으로 반지름 델타짜리 구간, 반지름 델타짜리 어떤 볼 아니면 네이버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책에서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공용된다고 보기는 조금 힘드니까 우리가 그냥 되도록이면은 전 세계적인 스탠다드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얘가 이런 구간 안에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아예 풀어서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점 주위에서 뭔가 어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연속이라든지 극한 같은 거는 어떤 한 점 주위에서 보는 거니까 뭐 어떤 주위에서 뭘 본다 어떤 점 A 근처에서 뭔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델타 네이버후드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치역이 뭔지 어떤 치역이 뭔지 뭐 정의역이 뭔지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들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떤 유계라든지 뭐 상한, 하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다시 한번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은 뭐 수프리멈, 맥시멈, 인피멈, 미니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로컬한 성질 중에 몇 가지로 우리가 얘기했었던 거는 첫 번째로 뭐 로컬리 바운디드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예제들을 몇 가지 보면 여기에서 정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책에 나와 있는 예제 중에 하나로 x분의 1은 로컬리 바운디드인데 전체에서 바운디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요 예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우선은 얘네가 어떤 구간에서 로컬리 바운디드라는 얘기는 이제 요걸 얘기하기 전에 f가 로컬리 바운디드 뭐 이런 얘기들은 항상 어떤 점에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 점에서의 로컬리 바운디드다라는 얘기는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f가 어떤 제로에서 바운디드다 이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뭐 아예 다 수식으로 적어보면은 어떤 델타랑 양수 m이 존재하는데 어떤 거냐면 fx가 m보다 항상 작다. 언제? 얘가 여기에서 뭐 아니면은 여기에서 항상 바운디드가 되는 요 숫자들이 델타랑 m이 존재한다. 요런 걸 뜻하고, 두 번째로 이제 f가 어떤 구간에서 로컬리 바운디드라는 얘기는 구간 안에 있는 속해 있는 모든 점들에서 x0인데 구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로컬리 바운디드면 우리가 그 구간에서 로컬리 바운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속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랑 차이를 둬서 알아야 되는 거는 f가 그냥 바운디드라는 얘기는 그냥 어떤 m이 존재해서 i에 속해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fx를 m으로 눌러줄 수 있는 요 대문자 m이 존재하면은 바운디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저 예제로 돌아가서 x분의 1이 바운디드 로컬리 바운디드, 그 0과 무한대라는 구간에서 로컬리 바운디드는 되는데 그냥 바운디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보여보면은, 우선은 바운디드가 안 된다라는 거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저거 이름은 fx라고 붙여놓고 뭐 바운디드라고 했으니까 뭐 바운디드 이런 걸 얘기할 땐 꼭 구간을 같이 얘기를 해줘야겠죠. 라고 하면 정의 그 자체의 정의에 의해서 뭐 x분의 1이 m보다 작아지게 하는 이런 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근데 요 부등식을 잘 살펴보면 x가 n분의 1보다 크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거보다 큰 거 생각하면 뭐 n분의 2 같은 거 생각하면은 얘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fn분의 1을 생각하면 얘는 모순을 찾아야 되니까 n분의 2가 아니라 2n분의 1을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2m분의 1을 생각하면 얘는 2m인데 얘는 m보다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다 m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요 m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운디드 어떻게 보면 뭐 기술법을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운디드는 절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로컬리 바운디드라는 걸 이제 보여보면은 그러면은 어떤 구간에서 로컬리 바운디드라는 얘기는 어떤 한 점 잡아놓고 이제 그 점에서 로컬리 바운디드라는 거를 보인다라는 뜻이니까 어떤 뭐 A라는 점을 하나 고르고 뭐 이미 하나 고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이제 fx가 이 점에서 로컬리 바운디드인 거를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얘가 어쨌든 눌러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림을 잠깐만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점이 어쨌든 여기 있을 거고 a 마이너스 델타 a 플러스 델타니까 얘가 요렇게 될 거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거일 때 x분의 1이 뭐 위아래로 6개인 거, 이 숫자들을 잘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거 하는 거는 이렇게 많이 했었죠. 절반 같은 거 많이 잡았죠. 그래서 델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어떤 두 가지 숫자를 찾으면 되는데, 찾아야 되는 숫자는 뭐 우선은 얘가 뭐 0보다 큰 거는 맞으니까 뭐 아래쪽으로 바운디드인 거는 잘 알고 있고, 위쪽 하나만 찾으면 되겠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있긴 한데 델타랑 m을 찾아주면 되는데 어떤 거냐면 x-a가 델타면 얘가 이게 되는 요 숫자들을 잘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늘 하던 것처럼 a가 0보다 크니까 우리가 델타를 절반 정도로 잡아줘요. 왜냐면 여전히 a-델타가 0보다 크게끔 해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x가 뭐 2분의 a에서 2분의 3a 사이에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뒤집으면 a분의 2 3a분의 2가 되니까 어떤 a라는 한 점 주어질 때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a가 하나 주어질 때마다 뭐 이걸 적으면은 뭐 x-a가 2분의 2인데 요런 걸 만족하면은 x분의 1이 항상 얘보다 작아지니까 얘는 이제 유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점 하나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대응되는 바운드를, 어퍼 바운드를 하나 찾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로어 바운드를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당연히 되기는 하지만 이 아래쪽으로 로어 바운드는 0이라는 게 이미 있으니까 어퍼 바운드만 잘 찾아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은 11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뭐 10장 뭐 마지막에서 뭐 로컬한 성질이 글로벌한 성질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뭐 나중에 하긴 하겠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11장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장에 있는 내용부터 특히 11, 12, 13부터가 어떻게 보면 진짜 해당한 내용이죠. 8, 9, 10은 어떻게 보면은 11, 12, 13 내용을 좀 잘 알기 위해서 했었던 내용이라면 11장부터는 진짜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이제 연속이 뭐냐, 이제 극한이 존재한다는 게 뭐냐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이거에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으로, 응용으로 이제 13장에 나오는 게 이 연속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11장에서 배우고 나니까, 그럼 연속함수가 갖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뭐냐, 좋은 성질들이 있으니까 연속함수에 대해서 따로 배우는 거겠죠. 그런 성질들이 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연속함수의 뭐 정의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선은 연속이라는 거는 한 점에서의 연속을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fx가 x0에서 연속이다 라는 얘기는, 어떤 엡실론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델타라면은 x의 차이가 줄어들면 함수값에서의 차이도 줄어들게끔 하는 요 델타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자세한 뭐 극한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더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13장에서 유니폼 컨티뉴이티라는 것도 당연히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델타는 점에 의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제로 책에 있는 예제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뭐 요런 류의 뭐 입실론 델타 아규먼트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류의 명제를 우리가 많이 만났었죠. 많이 뭐 수열의 극한에서 만났었고, 여기서 이 연속에 대한 얘기에서도 나오고, 나중에 유니폼 컨티뉴이티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엡실론 델타 아규먼트가 이 해석학을 이루는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엄밀하게 증명을 하려고 한다, 뭐가 어디로 가까이 간다 라는 말 자체는 사실 수학적으로 그렇게 엄밀한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가까이라는 거는 당연히 상대적인 거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누구는 가깝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누구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요 가깝다라는 거를 이제 좀 수학적으로 어떻게 엄밀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잘 보셨으면 좋겠고, 뭐 그 과제에 있었던 거랑 뭐 비슷한 거긴 한데, 퀘스천 11.1에 뭐 2번에 있는 내용인데, x분의 1이 x는 2에서 연속임을 보여라. 요런 거 여러분들이 잘 쓰셔야겠죠. 이런 거 제가 당연히 시험에 낼 텐데, 그래서 이런 거를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뭐 엡실론 하나 주어져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델타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델타를 찾을 거냐면, x가 2 근처에 있으면 x분의 1도 2분의 1 근처에 있게끔 하는 요 델타를 찾아줄 거예요. 델타를 찾아야 되는데, 요식을 잘 보면 뭐 2x분의 x-2로 돼 있죠. 그래서 얘가는 늘 항상 이런 꼴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얘만 어떤 숫자로 잘 어퍼바운드만 찾아줄 수가 있으면 얘를 이렇게 쓰고, x-2는 델타보다 작을 거니까 델타로 놔주고 얘를 엡실론으로 골라주면 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요 m이라는 요 눌러주는 어퍼바운드만
잘 찾아주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얘만. 근데 이거를 할 때 막 진짜 얘를 델타에 관한 식으로 하면은 조금 힘드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델타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면 x-2가 1보다 작은 거고 요 얘기는 x가 1에서 3 사이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1이라는 숫자를 좀 요 얘기를 했는데 델타가 1보다 작으면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델타는 그냥 우리가 아무거나 하나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특히 이 연속성이라는 거는 그 점 근처에서만 보면 되니까 이 근처에서만 보면 되는 거고 뭐 얘가 얼마나 작냐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얼마나 크냐 하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델타를 그냥 뭐요 정도로 잡아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범위에서 생각을 하면은 절대값 2x분의 1은 뭐 양수니까 절대값 빼줘도 되고 얘는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 m을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델타는 2엡실론으로 골라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델타가 1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답안을 작성할 때는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긴 했지만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 사이에 어떤 엡실론이 주어지더라도 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는 기분 뭐 이렇게만 쓴 거는 그냥 어떤 양수 엡실론에 대한 얘기인 거고 이렇게 엡실론이 0과 2분의 1 사이라는 얘기는 그냥 요 사이에 있는 엡실론이 주어지더라도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엡실론이 뭐 얼마나 작은지가 관심이 있는 거지 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x-2가 우리가 델타를 2엡실론이면 그러면은 엡실론이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얘가 이거여서 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x분의 1 빼기 2분의 1은 2x분의 x-2가 되고 얘는 아까 했던 거에 의해서 이렇게 쪼개놓고 보니까 얘가 2분의 1보다 작죠. 근데 x-2의 절대값은 2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엡실론보다 작은 게 돼서 정말로 x분의 1은 2 근처에서 연속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1.2에서는 어떤 리밋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극한을 정의할 때는 극한을 얘기를 할 때에는 x는 x0에서의 함수값은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 이런 거를 정의를 할 텐데 우리가 요거를 정의를 할 때는 x는 x0에서의 정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극한을 배웠으니까 그때 배웠던 걸 떠올려 보면 어떤 극한값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뚫려 구멍이 나 있어도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좌극한 우극한 같으니까. x는 1에서의 함수값은 x는 1에서의 극한값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1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점을 찍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 뭐 이런 기호가 등장을 하는데
x는 x 제로인데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했었죠. 그러니까 x는 x 제로가 아닌 곳에서 얘기를 하려고. 왜냐하면 x는 x 제로가 포함되어 있는 곳에서 얘기를 하면은 진짜로 필요한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극한을 얘기할 때는 이제 그 점에서의 x는 x 제로에서의 정보가 필요가 없으니까 극한을 정의할 때는 뭐 x는 x 제로에서 극한을 정의할 때는 이제 그 점에서의 함수값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뭐 굳이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굳이 없어도 되니까 그냥 없는 곳에서 얘기를 하는 게 편하겠죠. 괜히 x는 x 제로에서 정의된 곳에서 뭔가 얘기를 하면은 진짜로 x는 x 제로에서의 정보가 좀 필요하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극한을 얘기를 할 때는 의도적으로 x는 x 제로에서 x 제로에서의 함수값은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얘기는 많이 보셨었죠. 만약에 뭐 이런 뭐 이게 1인 거 뭐 이런 거 많이 보셨는데 이제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이런 거 많이 얘기할 때도 x는 0에서의 극한이니까 x는 0이 아니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극한에서는 그냥 고점에서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거를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이 이 11.2장에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랑 요런 함수랑은 좀 잘 구별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얘도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나눠서 x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런 거는 사실은 0이 아닐 때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x가 0이 아닐 때는 당연히 그냥 x고 x가 0일 때는 이제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래프로 그려보면 fx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 gx는 그냥 이렇게 다 정의가 잘 되어 있는 거. 요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극한에서는 그러니까 특정 점에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fx의 극한을 물어보면 x분의 x 제곱인데 함수값은 비록 없지만 우리가 극한값은 잘 얘기해 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x는 0에서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뭐 마찬가지로 당연히 gx는 뭐 0인 거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도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극한이 잘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으면은 우리는 좌극한과 뭐 어떻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하고 세 번째로 걔네 둘이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잘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제 같은 것들, 이 극한이 아까 뭐 얘기했었던 연속에 관한 얘기랑 이 극한 존재한다는 거, 에프실론 델타 아규먼트를 여러분들이 잘 쓰셔야 좀 앞으로 해석학을 더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문제 몇 가지를 보면 이거 퀘스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답이 다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은 꼭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의 값이 뭐 0이고 gx가 로컬리 바운디드이면 a 근처에서 로컬리 바운디드면 얘가 0임을 보여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요 지금 정보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정보 두 개들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어쨌든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거를 잘 보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어쨌든 이게 있을 때 어떤 델타가 존재한다는 거를 보여야 되는데 어떤 델타냐면 얘가 요 근처에 있을 때 fx, gx 빼기 0이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이러한 델타를 잘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두 가지를 알고 있죠. 첫 번째로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얘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냐면 이거이면 fx 빼기 0이 엡실론보다 작아진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 로컬리 바운디드라는 얘기는 혹시 모르니까 로컬리 바운디드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어떤 델타2가 존재해서 요과 어떤 m이라는 게 존재해서 요 근처에 있으면 gx가 m보다 작다 라는 얘기니까 얘네 둘을 합쳐보면은, 그래서 델타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얘네 둘 동시에 둘 다 얘기를 해주고 싶으니까 얘네 둘보다 작은 거 그래서 생각을 하면 x-a가 델타가 작으면 fx gx는 m 엡실론보다 작아지는데 뭐 이래도 상관없죠. 뭐 저기서 k 엡실론 프린시플이라는 거에 따르면은 요거만 있어도 이제 충분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11.3에서 나와 있는 그 스퀴즈 theorem도 바로 이용을 해도 되겠죠. 아니면은 이거는 엡실론 델타 아규먼트를 이용을 했는데, 아니면은 이것도 당연히 말을 더 써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얘가 이거인데 뭐 다른 풀이라기보다는 그냥 스퀴즈 theorem들을 이용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뭐 0 이상이고, 얘는 어쨌든 로컬리 바운디드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숫자보다 작을 거고 이런 게 존재할 거고, 얘는 0으로 가니까 fx가 0으로 가면은 절대값 fx도 당연히 0으로 가죠. 그래서 그거에 의하면은 얘도 이렇게 되니까 스퀴즈 theorem을 이용해서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문제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보라는 건데, fx가 0으로 가면 뒤집은 거는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 둘 중에 하나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 얼핏 보면은 참인 것 같죠, 그렇죠? 0으로 가고 있으면 뒤집으면은, 만약에 얘가 양수 쪽에서 0으로 가고 있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0에서의 뭐 a가 0이고 fx가 x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x가 0으로 가면 x가 뭐 0으로 가죠. 그러면은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이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냐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x분의 1은 당연히 무한대로 가긴 하는데 얘가 0보다 작은지 큰지가 조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0보다 만약에 작은 쪽에서 큰 쪽에서 오고 있으면은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갈 거고,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음의 무한대로 가니까 둘 중에 하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했던 생각을 조금만 더 깊게 해보면, 지금 x가 0으로 가는데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는 다 0보다 큰 쪽에서만 0으로 가는 거였고, 다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는 거였으니까 만약에 뭐 fx가 0으로 가는데 음량이 바뀌면서 0으로 가면, 번갈아 가면서 0으로 가면, 그러니까 얘를 이제 뒤집어서 보면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쪽도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 쪽도 가는, 계속 그러면서 진동하면서 가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굳이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무한대로 가긴 가는데 계속 위아래로 요동치면서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요거를 뒤집으면은 위아래로 요동치는 게 좀 작아지면서 0으로 가는 거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발레 같은 거를 잡을 때에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뭐 풀어서 적어보면은 fx는 2분의 1에서 1까지는 1이고,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는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1이고, 4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이제 요런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려보면 0과 1 사이에서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마이너스 1, 2분의 1에서는 3분의 1까지는 또 2분의 1, 또 요 작은 곳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점점 0으로 가긴 가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0으로, 이렇게 부호가 바뀌면서 0으로 가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x분의 1은 저 뭐 같은 구간에서 n-1의 n제곱이 되겠죠. 같은 구간에서. 그러면은 얘는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니죠. 왜냐면은 플러스 무한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은 얘는 항상 양의 무한대로 가거나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정의를 하지 않았죠. 그냥 얘는 발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증명을 할 때는, 그러니까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3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중요한 정리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 11.4에서는 연속함수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3에서는 여러 가지 이 정리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수열에서 했었던 거랑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정리를 이용을 할 때에는 특히 뭐 처음에 나와 있는 뭐 에러 폼 리밋이라든지 아니면 뭐 K 엡실론 프린시플, 뭐 알제브라익 리미트 테오렘 이런 것들은 뭐 극한이 잘 존재하면은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거, 나누는 거 0으로 나누는 거 빼고 이런 거 다 잘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와 있고, 인피니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스퀴즈 테오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잘 봐야 되는 부분은 얘는 리밋 로케이션 티오렘이라고 부르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극한이 잘 존재하고 fx가 x0 뭐인 곳에서는 뭐 정의가 안 돼도 상관없지만 fx가 어쨌든 m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의 극한을 생각을 했을 때 걔도 m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뭐 더 나아가서는 두 함수 사이의 비교도 잘 가능했었다. 요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비슷하게 그 다음에는 펑션 로케이션이라는 게 있었는데, 펑션 로케이션 티오렘이라는 게 있었는데, 얘는 말 그대로 리밋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 그러니까 리밋이 뭘 만족하냐. 그러니까 f가 m보다 작거나 같으면 리밋도 m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펑션 로케이션 티오렘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극한이 잘 존재하면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만약에 극한이 m보다 작으면 fx도 x0 근처에서는 m보다 작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 번째에서는 그래도 이제 뭔가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야겠죠, 그렇죠? 얘는 그래서 얘가 보여야 되는 거는 어떤 델타가 존재한다는 거를 진짜 보여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이거를 직접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증명은 사실 수열에서 했었던 거랑 뭐 거의 비슷하니까 넘어가면은,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요 두 가지는 우리가 정말 뒤에서 그냥 많이 쓰고 있는 내용이니까, 따로 막 언급하지 않고 많이 쓰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요것들에 관해서는 증명을 잘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제 두 개만 풀어보면, 이런 다항식이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야 되는 거는 an이 0보다 크면 fx가 0보다 크다. 언제? 0 근처에서.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쓰기는 했지만 보여야 되는 거는, 정확하게 보여야 되는 명제는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 거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어떤 델타냐면 x가 0 근처에 있으면 fx가 정말로 0보다 커지게끔 하는 요 델타가 존재하냐 라는 거를 잘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fx가 an 더하기 나머지 것들 입장에서 보면 a0xn 이렇게 보면 x가 어쨌든 우리가 0 근처에서 볼 거니까 특별히 델타가 1보다 작은 거에서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를 부등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절대값이 절대값 기호 취한 거보다 작을 거고, 얘는 각각의 취한 것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요 뒤에 있는 것들이 다, 여기는 절대값 x, 여기는 x제곱, 절대값 x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절대값 x로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절대값 x의 n제곱은 절대값 x보다 작으니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요거보다 작으니까 이거의 마이너스보다는 크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으니까 그냥 0보다 크다라고 뭐 해도 상관없지만 좀 넉넉하게 얘가 2분의 an보다 크다라고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an이 0보다 크니까. 그럼 얘는 언제 되냐면 절대값 x가 제곱분의 2분의 an보다 작으면은 이게 성립하겠죠. 그래서 얘를 델타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적을 때는 델타를 제가 1보다도 작아야 되니까 요 둘 중에 작은 거 제곱분의 an이랑 1 둘 중에 작은 거에 대해서 저 위에 있는 얘기가 다 성립하니까 에 대해서 절대값 x가 델타보다 작으면 fx는 뭐 2분의 an보다 크다는 거를 증명한 거죠. 그래서 뭐 얘가 0보다 크니까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도 이게 A번이었고 B번도 보면 B번에서는 A0가 0보다 크면 최고차항이 0보다 크면 fx가 0보다 크냐 언제 얘가 1보다 훨씬 크면.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얘가 뭐 어떤 양수에 대해서 x가 n보다 크면 충분히 크면 fx가 0보다 커지냐 이거를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뒤에서 비슷한 거를 Intermediate Value Theorem 얘기할 때 했었는데 또 다시 한번 해보면 fx를 xn으로 묶으면 a0 더하기 x분의 a1 n제곱분의 an 뭐 이렇게 쪼갤 수가 있고 우리의 생각은 얘가 이 뒤쪽에 있는 거를 잘 컨트롤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씌우는 것보다 작을 텐데 얘는 또 다 각자 절대값 취한 것보다 작을 거고 또 여기서 우리가 뭘 가정을 할 거냐면은 m이 1보다 크다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만 얘가 사실은 얘인데 얘가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래서 쟤는 전부 다 절대값 x의 절대값 an이 돼서 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는 x가 지금 0보다 큰 쪽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a0 빼기 이거에 이게 되는 거니까 얘가 언제 2분의 a0보다 커지는지를 보면 제가 결국은 절대값 x가 얘가 언제 2분의 a0보다 커지는지를 보면 되니까 절대값 x가
이게 2분의 a 제로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니까 얘는 절대값 x가 2 제로분의 이거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래서 우리가 델타를 저 m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저거 둘 중에 큰 거로 잡아주면 절대값 x가 m보다 크면 fx는 뭐보다 크냐면 x 자리에도 저걸 넣으면 m의 n제곱 2분의 a 제로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3까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가볍게 복습을 해봤고 다음에는 11.4부터 뒷부분에 있는 내용도 한번 같이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